우리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 괜찮은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것과는 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의료품 같은 인도적 지원과 방호복 같은 비살상 무기만 지원해왔습니다. 기류가 바뀐 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부터인데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북한군 활동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살상 무기는 전투에 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살상 무기에는 공격용과 방어용 모두가 포함이 되는군요. 만약 무기를 보낸다면 어떤 게 가능하죠? 네, 전문가들은 이미 구형이 된 방어용 무기, 그러니까 드론이나 미사일을 격추하는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크, 미스트랄,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은 이미 다른 국산 무기로 대체된 상태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공격용 무기 지원은 현 단계에서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지원한다면 1980년대에 소련에서 들여와 이제는 퇴역 대상이 된 전차 장갑차와 우리 군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산 범용 폭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게 가정이긴 합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무기가 상당히 많네요.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우리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는 각각 무기 수출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군수품관리법에도 우리 국방에 영향이 없을 때만 탄약을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이 해당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살상 무기 지원이 가시화되면 국회 등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네, 이런 무기를 지원한다는 건 사실 전쟁에 뛰어든다는 셈이 되는데 이 국제사회 여파가 없을까요? 네, 가장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의 ICBM 등 주요 군사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긴 전쟁을 끝내길 바라고 있는 국제 정세도 문제인데요.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적인 무기 지원보다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발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상무기 제공은 한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다른 러시아를 제어할 만한 수단이 없죠. 네, 국제 정세가 요동치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